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네. 드시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이 잠이라서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를 꼭 가지고 가시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을 뜯어보면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불면증 치료제가 아니다. OX 정답은 뭔가요, 한 교수님? 답은 O입니다. 치료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불면증 치료제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병원에서 그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처방받는 약들이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 많이 아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의 약하고 그리고 안정제라고 불리는 약들을 처방을 받으실 텐데 그것들을 수면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약국 가면 잠자는 데 도움되는 약이라고 파는 약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운 약들 있죠. 그거와 뭐 멜라토닌 뭐 이런 것들을 수면 보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들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반면에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불안증 또는 통증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좀 잠자는 성분이 일부 도움이 되는 항우울제라든지 불안증 약을 같이 처방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면증 치료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되레 불면증 근본 치료를 방해한다. 한 교수님 정답이 뭘까요? 이것도 답은 O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아주 흔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와서 이거 나 여기 오래 먹었는데 또는 더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래 먹으면 약이라는 게 먹으면 좋아요. 수면의학과 가면 이것저것 해라, 약 먹지 말고 운동해라, 목욕해라 이런 얘기 무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약 먹으면 편해. 일단 자요.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의존이 생기지만 심리적으로 의존이 생깁니다. 그렇죠. 마치 술 한 잔 먹고 자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약에 의존하시고 또 오래 복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볼게요. 관련 궁금증은요.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서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OX 뭘까요, 김희진 교수님? 네, 답은 O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면제를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성과 그다음에 심리적 의존도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졸피뎀이라는 성분의 수면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특히나 이렇게 졸피뎀의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을 자주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리적 의존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제를 안 드시면 나는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오히려 불면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어서 궁금증 네 번째입니다. 장기간 복용 시 치매 위험을 높인다. 자, 이번엔 박규리 씨가 한번 맞춰볼까요? 사실 약 좀 먹었다고 치매까지 걸리겠어요? 그럼 약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X 같은데요, 선생님?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면 장애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수면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어떤 수면제는 안전하게 드셔서 치매와 연관이 없다라는 보고도 있긴 있지만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발표한 26만 명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수면제를 어떤 종류의 수면제라도 장기간 복용했던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보통 한 1.7배 정도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면제를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의 그러한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신경이 되살아나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소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신경세포를 이게 파괴시키기 때문에 치매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즉 급성 불면증 시기 동안에는
어떠한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수면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의뢰를 수면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결하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약에 덜 의존하고 건강하게 숙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법만 잘 알아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태희 트레이너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자, 호흡법을 함께 배워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호흡법은 여러분들의 숙면을 도와주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꿀잠 호흡법인데요. 제대로 따라 하셨을 때 빠르면 1분, 늦어도 3분 안에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매트에 기대가 막 돼요. 앉아보실 거고요. 네. 자, 저희를 재워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저처럼 신기하네요. 가부좌 자세를 틀어주실 거고 네. 먼저 숫자 4, 7, 8을 기억하실 거예요. 4, 7, 8. 네, 7, 8. 4초간 마실 거고요. 네. 7초간 참을 거고 8초간 뱉을 겁니다. 네. 자, 양 손바닥을 저처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배꼽 양 옆으로 손을 이렇게 짚고 배 안쪽으로 살짝만 눌러볼게요. 이때 힘을 빼고 눌러주실 거고요. 자, 4초간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배로 배치기 하듯이 손을 튕겨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배가 빵빵해졌어요. 7초 참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초간 뱉으면서 납작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배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초 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이 호흡법을 자기 전에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 자고 아니죠? 자, 이렇게 호흡을 마치셨다면 그대로 누워서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드릴 네. 건데요. 자, 매트에 누워주시고요. 네. 자, 양손은 깍지 껴서 머리에 받쳐주시고 네. 저처럼 오른 다리를 90도로 접어보겠습니다. 오른도로 90도로. 네, 그리고 반대 다리는 편안하게 펴주실 거고요. 왼손 천장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왼손과 오른 다리를 서로 교차하듯이 무릎의 바깥쪽을 손으로 잡아주실 거고, 자, 시선 오른쪽 보면서 내 하체는 왼쪽으로 돌려서 밀어줄게요. 아, 네. 스트레칭이네요. 맞아요. 이때 어. 아까 배웠던 호흡법을 사용해 볼까요? 호흡을 후 뱉으면서 배가 납작해질 거고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배가 빵빵해지면서 돌아와 볼게요. 네. 돌아와 볼게요. 돌아갑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두 개, 후. 몸통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스트레칭이 쫙 시원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전신을 이완시키고 척추를 회전할 수 있는 다시 방법입니다. 돌아가? 다시 돌아와 주실게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렇죠. 왼다리 90도로 접어주시고 손을 교차해 주셨어요. 자, 상체는 제 쪽을 바라보시면서 하체는 반대쪽으로 돌려줄게요. 이때 몸이 너무 긴장하거나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다시 천장 바라보면서 마시면서 배가 빵빵해지고 돌아올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둘. 상체와 하체를 서로 반대쪽으로 쭉 찢어주듯이 호흡을 뱉으면서 진행할 겁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자기 전에 이 두 가지만 따라 해주셔도 편안하게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잠이 오네요. 요대로 눕고 싶네요. 아, 일어나기가 이렇게 싫을 줄이야. 네. 편하시죠? 네. 맞아요. 몸의 긴장감이 다 완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네, 저도 뒤에서 호흡법만 따라했는데도 몸이 이완되는 게 느껴졌고요. 저녁에 조명 어둡게 하시고 침대 위에서 해보시면은 건강한 숙면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요, 불면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게요.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숙면할 수 있다. OX 이거 정답 뭘까요, 박규리 씨? 아니 두꺼운 이불 덮으니까 저는 가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X. 네. 정답은요, 신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네? 그래요? 2020년도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6kg에서 한 8kg 정도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게 되면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잘 자는 것을 측정하는 수면 심각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 7점이 넘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점수가 전체 전체 참가자의 58%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좋아진 사람이 5.4%밖에 안 된 겁니다. 개인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 우리를 압박하게 되고 우리를 감싸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진정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됨으로써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잘 잔 사람에서 멜라토닌은 32% 정도가 더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걸, 답답한 걸 덮고 자는 것보다는 약간 가벼우면서 압박감을 주는 이불을 덮고 잔다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얇고 가벼운 이불보다는 살짝 도톰한 이불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봅니다. ASMR과 뇌파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 뇌파 소리 이런 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당연히 잠은 잘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또 역시 O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이게 생각할 거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뉴스라도 틀어놓고 주무시는 어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뉴스 끄면 깨요. 잠을 깊게 못 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뇌에는 기본적으로 리듬 동조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뇌파기를 좀 떨어뜨리고 마음의 속도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그 ASMR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 기 빼고 그냥 앞 조용한 데서 자는 게 더 푹 자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왕왕 있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박규리 씨 일단. 당연히 X죠. 지금 다들 잠을 못 자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답은요? 근데 정답은 O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그렇잖아도 많이 자야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워 계신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낮에 1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1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40%가 더 치매가 더 잘 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자는 이 신경계의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낮에 계속 누워 있으면 잠을 실제로 자지 않더라도 또 낮잠을 자면 그 리듬이 깨지니까 신경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치매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치매 클리닉 의사들이 자꾸 낮에 움직이라는 거 제발 좀 믿으세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잠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봅니다. 새벽에 깨는 건 나이 들면서 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푹 자게끔 하는, 수면이 들게끔 하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어들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면 욕구, 잘 잤다라고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그러한 성분의 수용체가 나이 들면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잠은 자는데 푹 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중간에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잘 잠이 못 드시거나 아니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깨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